네, 이승석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일단 오늘 시장 흐름부터 짚어주시죠. 예, 일단 뭐 오늘 아시다시피 이제 뭐 내일 있을 ECB 통화정책회의를 앞두고 뭐 시장은 좀 관망 모드로 접어들었다. 뭐 많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뭐 얘기를 하고 있죠. 오늘 대외적으로 본다면 이제 일본 중앙은행이 좀 전에 이제 통화정책회의가 금융정책회의죠. 금정위를 통해 가지고 이제 금리 문제와 또 내지는 또 자산 매입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했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제 여기서 이제 시장에서 예상한 정도 수준에 부합되는 정도로 이제 나왔고요. 뭐 소규모 경기 부양책이 나왔지만 뭐 실망감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엔화 가치가 현재 달러 대비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는 이제 유가 쪽으로 영향을 주면서 유가가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아침에 뭐 밀린 폭 대비해 가지고 그 회복 그 움직임이 강하지는 않습니다만 적어도 어쨌든 뭐 전저점권력 정도에서는 유가는 하방 경직을 확보하는 움직임을 현재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뭐 ECB 통화정책회의에 대해서 뭐 너무 많이 들었으니까 뭐 여기서 제가 또 뭐 추가적으로 더 설명드릴 내용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뭐 확실하게 이제 돈을 갖다 풀 가능성은 높다는 가운데 이제 어느 정도냐 이제 이 수준이 이제 문제인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놓고 본다면은 어쨌든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서 오늘 잘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내일 어떤 빅 이벤트를 앞두고 외국인들이 이번 주 월, 화, 수 3일 동안에 이 파생 쪽에 이 포지션 구축의 움직임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라는 게 이제 하나 눈여겨볼 부분이겠고요. 시장으로 놓고 본다면 뭐 앞에서도 뭐 앵커께서도 다뤘던 것 같은데 오늘 종합주가 지수는 소폭 하락권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코스피 200 지수하고 선물 지수하고는 강세를 보이는 게 오늘도 특징이죠. 뭐 이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이게 삼성 SDS하고 이제 제일모직이 코스피 200 지수 바깥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현상이 오늘도 생기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보게 되면은 뭐 이슈적으로 보면 상당히 좀 복잡하죠. 뭐 종목별로 다 굉장히 좀 변동성이 좀 큰 움직임이 나타나지고 있는데 글쎄 뭐 아무래도 이제 내일이 굉장히 뭐 중요한 날이겠습니다만 뭐 지금의 움직임만 놓고 본다면 뭐 내일 증시가 뭐 어떤 뭐 큰 쇼크에 빠질 가능성보다는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ECB 통화정책회의를 앞두고 우리 증시가 한 번 정도는 더 위쪽으로 레벨업 되려고 하는 시도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ECB 통화정책회의의 근본적인 성격을 잘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이제 하나 이런 얘기가 좀 나오죠. 유로존에서 돈을 풀어도 이 이머징 마켓 쪽으로 별로 이렇게 큰 수혜를 못 받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 이거는 좀 우리가 좀 간과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증시는 미국 쪽 MSCI 지수 쪽에 벤치마킹하는 자금 쪽에서는 이머징이지만 유럽계 자금들이 벤치마킹하는 이 FTSE 지수에는 지금 7년째죠. 7년째 접어들고 있는데 7년째 선진 지수에 편입되어 있으니까 아무래도 유럽 쪽에서 이 돈을 풀게 되면 국내 증시의 유럽 캐리 트레이더성 자금의 유입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는 우리 증시 쪽에다가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이 이제 오늘 강세를 보이면서 이제 하나 오늘 코스닥은 좀 의미 있는 구간을 돌파를 하고 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요, 2008년도 중반 이후에 가장 높았던 지수권역대, 물론 뭐 장중한 때는 작년에 88포인트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습니다만 종가는 580포인트가 유지가 안 됐었고요. 오늘 종가로 놓고 본다면 한 6년 내에 가장 높은 지수권역의 돌파 시도가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업종별, 종목별 특징도 짚어주신다면요? 일단 오늘 시장도 어제에 이어가지고 내수 소비재 관련주에 소비재 종목군들의 주가 움직임이 상대적으로 좋습니다. 물론 어제 환율이 10원 이상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만 역시 지금 당장의 상황에서는 수출주 쪽보다는 역시 모멘텀은 이 내수 쪽에서 찾는 것이 지금 현재 시장의 움직임인 것 같습니다. 특히 작년도에 그 3분기까지는 주가 움직임이 좋았다가 연말 쪽에서 좀 비교적 좀 크게 조정을 받은 이후에 이런 종목군들의 주가 움직임이 상당히 좀 빠르게 회복되고 있죠. 뭐 대표적으로 건자재주, 그러니까 페인트, 그다음에 시멘트 관련주들의 주가 움직임이 상당히 좋고요. 여기에 이제 최근에 이제 화장품주가 1차적으로 반등을 좀 끌어주면서 이 중국 관련 소비재 쪽의 움직임들이 전반적으로 시장에 대비해서 좋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화장품 관련주들은 좀 주가가 약세를 보이는 반면에 오전장에는 이제 밥솥 관련주, PM풍년이나 또 리온쿠첸 같은 종목들의 주가 움직임이 좋았고요. 그 후에는 이제 후행으로 해가지고서는 또 중국 관련 이제 소비자들, 그러니까 이 식품업종 쪽의 그 소비 관련주 쪽, 뭐 제가 어제 언급드렸다시피 뭐 사조의 표를 어제 그런 맥락에서 좀 해석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고 얘기 드렸는데 장중한 때는 뭐 상한가 부근까지 올라가는 뭐 강세를 보이면서 이런 종목군들의 주가 움직임이 시장보다 좋은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중국 쪽에서 모멘텀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게임주
게임주가 오늘 강세를 보이는데 오늘 게임주의 전체적인 내용을 본다면 다 중국하고의 진출 관련 문제, 그러니까 중국에서의 퍼블리싱, 그러니까 이 게임을 갖다 출시를 해가지고 이제 발표가 임박됐거나 아니면 이전에 출시됐던 쪽은 또 매출 확대나 또 이익 성장 기대감에 따른 게임주 쪽의 주가 움직임이 좋으면서 오후장 쪽까지 오전장까지만 해도 큰 움직임이 없었던 액터즈 소프트 같은 종목도 10% 넘는 급등세를 보이는 등 게임주 전반이 코스닥의 오늘 시장 지수를 이끄는 양상을 보이면서 이전에 핀테크주 어제까지는 핀테크주가 강세를 보였다면 이 바톤을 이제 게임주가 넘겨받으면서 코스닥 지수를 좀 이끄는 양상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예, 해외 쪽에 대한 동향도 분석해봐야 되는데 사실 WTI가 좀 급락하게 되면 미국 증시도 좀 주춤했었고 국내 쪽도 약간 주춤하는 현상이었는데 오늘은 예상외입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유가가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뭐 거의 5% 정도 대회 또 급락세를 보이면서 직전 저점까지 밀렸는데 유가에 대한 그 민감도, 그러니까 시장의 민감도가 이전보다 좀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것 같죠. 아무래도 뭐 이런 배경도 22 통화정책회의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는데요. 이게 참 이 공식이 좀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 돈을 풀게 되면은 아무래도 유로화 가치는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겠고 여기에다가 만약에 달러 가치가 강해지게 되면 유가는 또 빠지지 않나 이런 우려감이 생길 수 있겠는데 그래서 제가 보는 판단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만약에 유럽중앙은행이 이 QE를 시행을 하는데 시장의 예상치인 대략 한 5천억에서 6천억 유로 정도 사이권 정도에서 한다면은 유로화가 급격하게 그 약세를 보일 가능성보다는 오히려 그동안 미리 선반영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기대감이 미리 반영됐기 때문에 유로화 가치가 오늘 좀 올라오고요. 오히려 달러 인덱스가 좀 약해지는 당분간은, 그러니까 이게 뭐 추세화되는 요인은 아니겠습니다만 일시적으로는 이럴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현재 전망이 되고 있고, 이런 요인 때문에 오히려 이제 유가는 그동안에 이제 하락을 벗어나서 다소 조금 일정 부분은 좀 회복세를 보일 가능성을 더 유력하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앞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일본 중앙은행이 오늘 금융정책 회의를 통해 가지고 통화 정책을 발표를 했는데 시장의 예상치에 부합하거나 내지는 또 약간 기대에 못 미쳤다고 해가지고 현재 시간에 그 일본 엔화가 달러 대비해서 약 한 0.9% 정도 좀 급반등, 그러니까 엔화가 세지고 있는 거죠. 이런 움직임을 일련의 움직임을 보여준다면 달러 인덱스의 그동안 강세가 오히려 단기적으로다가 내일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다소 좀 누그러질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이렇게 현재 전망하고 있어가지고 이러면 유가가 그렇게 크게 그 시장에 미칠 영향 파장이 크진 않을 것 같고요. 뭐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한 그 반영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유가 하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에 뭐 미국 증시는 개장 초에 약세, 오후장에 낙폭 축소, 또 우리도 오늘 보게 되면은 최근에 이제 좀 급반등했었던 일부 뭐 정유주나 화학주 쪽의 움직임이 유가 움직임 대비해서 상당히 좀 견조한 주가 움직임을 나타내주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얘기의 결론인즉슨 향후 유가가 그간의 시장에 줬던 임팩트 그건 굉장히 희석될 것이다라는 많이 희석이 이미 되어 있는 상태죠. 예. 예, 예.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얘기죠. 당분간은 최근에 계속 유지될 어떤 이런 거라고 모습이 좀 보십니다. 이례적인 모습이 아니라 일단 이게 좀 고착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면 되는 그렇죠. 거죠. 이제 유가가 아마 제가 볼 때는 배럴당 40달러 선이 붕괴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면은 지금의 현재 상황, 그러니까 이전에 대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역스프레드 마진의 증가, 그러니까 화학업종 같은 경우도 유가가 너무 많이 밀리니까 제품 예. 가격이 오히려 유지가 되면서 생기는 역스프레드 마진의 증가로 인해 가지고 되려 실적 개선 기대감이 생기면서 주가 하락은 이제 막아지는 이런 양상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5천억 유로라고 했는데 지금 시장에서 하는 최대 예상치는 1조 5천억 유로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랬을 경우 그럼 어떤 시나리오가 예상될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전체적으로 놓고 본다면 아무것도 안 하면 최악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제 문제는 이제 거의 이제 그런 상황 넘어가고 있죠. 얼만큼을 풀 것이냐.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제 서프라이즈 수준, 이제 유럽 중앙은행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규모의 돈을 풀 것이다. 근데 이제 이것도 아주 뭐 불가능한 시나리오는 아니라고 보는 게 그동안에 이제 유로존 쪽에서 LTRO, 그다음에 또 작년에는 또 TLTRO를 통해 가지고 돈을 풀었는데요. 실제 그 푼 규모가 그야말로 언발에 오줌 누기식으로다가 조금씩 풀다 보니까 어떤 큰 그 영향을 못 줬죠. 그러니까 돈은 그동안 뭐 나름의 고생을 해가지고 풀긴 풀었는데 유럽 경기는 계속 하강 국면을 보였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본다면 한 방에 좀 대규모로 다 풀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동안에 2008년도 미국의 금융위기 이후에 이 돈을 풀어가지고 경제가 성공적으로 회복을 보인다라는 미국뿐이 없습니다. 현재로 놓고 본다면. 그래서 미국식의 QE를 결국은 뭐 유로존이 따라가는 형국을 갖다 보여주고 있는데 이럴 경우에 어설피 풀었다가는 뭐 그게 효과가 별로 나오지 않을 가능성 때문에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좀 크게 풀어줄 가능성이 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만약에 6천억 유로 이상이라면은 이거는 뭐 증시가 즉각적으로 화답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증시 같은 경우도 뭐 빠른 템포의 반등과 더불어서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결국은 우리 증시가 FTSE 지수 쪽에서는
선진 증시 지수에 편입돼 있다는 점에서 다른 이머징 마켓 쪽보다는 우리 쪽으로 돈이 좀 많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될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 가지고 내일 이제 앞에서도 아까 IL 상태에서 현대차 얘기를 했는데 현대차 실적이 3분기보다 어쨌든 적어도 4분기 좋아질 거는 거의 뭐 100% 확실해지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밸류에이션적인 부담도 좀 완화된다면 증시에 좀 반등을 오히려 빠르게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럼 22 통화 정책을 앞두고 오늘 뭐 이제 벌어질 미국과 유럽 쪽도 큰 움직임은 없겠군요. 그렇죠. 이제 오늘 정도쯤에서는 좀 관망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는데 어제까지는 유럽 증시는 계속 상승세가 이어졌죠. 예. 오늘 아침에 프랑스 증시, 그다음에 이탈리아 그리고 스페인 증시는 1% 내외 강세를 보이면서 여전히 22 통화 정책 회의에 대한 기대감이 역시 무르익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장에 그러니까 미국 증시도 하락을 전환해가지고 상승으로 전환했던 가장 중요한 배경은 오늘 그러니까 내일 밤에 있을 이제 22 통화 정책 회의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미국도 오늘 반등에 성공했는데요. 전체적으로 놓고 본다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하루 정도는 좀 쉬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오늘도 역시 미국이나 유럽 증시가 크게 밀릴 가능성은 높지 않겠고요. 미국 쪽 경제 지표 발표되는 내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미국의 주택 시장 지수가 나왔는데 예상보다 뭐 나쁘진 않았고요. 이제 뭐 아직은 이제 미국은 이제 전통적으로 뭐 겨울철 비수기권이다 보니까 큰 개선까지는 아니지만 지금 화면 보시게 되면 건설 지표가 12월 달에 약간의 개선 추이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현재 예상되고 있고 그래서 뭐 이 정도만 뭐 나온다면은 뭐 이 정도 수준에서 나온다면은 뭐 미국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이보다는 지금 현재 미국 증시는 이것보다는 이제 기업 실적 쪽에 지금 이제 그 투자자들이 눈길을 주고 있죠. 어제 모건 스탠리가 예상보다 부진한 실적 때문에 증시에 좀 하락 요인을 작용됐었고 오늘 아침에 장 끝나고 나온 그 IBM의 실적도 그냥 그런 정도. 그러니까 시장이 원래 안 좋을 것으로 예상했던 정도 수준에 부합하는 정도다 보니까 이 증시가 실적 시즌에 실적으로 인해서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반등의 모멘텀을 찾지 못하는 이런 양상을 나타내주고 있죠. 전반적으로 놓고 본다면 뭐 미국 증시는 오늘도 관망 내지는 뭐 강보합권 정도 내외권 정도에서의 제한적 흐름 정도 이 정도 가능성이 높겠고요. 유럽존 쪽에서는 오늘 유로존 내에서의 중요 지표는 없는 가운데 영국이 11월 달 실업률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뭐 다른 쪽 중요한 지표는 없겠고요. 앞에서 앵커께서도 지적하신 대로 오늘 미국 증시나 유럽 증시는 다소 뭐 내일 있을 빅 이벤트에 앞서가지고 관망 모드로 접어드는 가운데 제한적이고 좀 작은 변동성을 보일 가능성을 유력하게 보고 있고요. 저는 오히려 내일 우리 증시 쪽으로다가는 22 통화정책 회의에 대한 뒤늦은 어떤 기대감으로 인해서 우리 증시 쪽으로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감히 지적한다는 건 뭔가 제가 건방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그 수급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국내 기관은 코스닥을 열공하는 것 같고요. 외국인은 선물 쪽에서 아주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이어가는 것 같습니다. 예. 어제도 얘기했다시피 이제 제가 이제 전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의 경우에 이제 예상을 이제 거래소 쪽보다 코스닥이 조금 더 나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서 투자 비중도 이제 코스닥 쪽으로 약간 무게감을 좀 옮깁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뭐 수급 동향 놓고 본다면 다시 이제 기관 쪽의 매수가 확대되면서 이 코스닥 쪽의 움직임이 좋아지는 반면에 반대로 기관들은 오늘 주식을 좀 상당히 좀 많이 팔고 있습니다. 뭐 어제까지만 해도는 이틀 연속 1,700억 원 내외의 비교적 많은 물량을 매수를 했었는데요. 오늘 기관들의 매도가 좀 갑자기 이렇게 좀 쏟아지고 있는데 뭐 그 배경은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국내 기관들의 주식 매도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은 지금 세 종목입니다. 삼성 SDS 그리고 제일모직, 현대위아 이 세 종목 쪽으로 수급이 급속도로 악화되면서 이들 종목 쪽으로의 매도 때문에 특히 연기금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수급이 좀 약화되고 있고 여기에 뭐 사모펀드 같은 경우에도 약간 뭐 공매도성의 매도를 갖다 보여주면서 일정 부분 좀 증시에 좀 부담 요인을 작용되고 있죠. 하지만 뭐 이 부분을 좀 떼고 놓고 본다면 뭐 기관들이 거래소 전체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다고 보이지는 않고 있고요. 예. 일부 종목에 좀 편중된 매도를 보이고 있죠. 외국인들은 오히려 오늘 오후장 들어서는 주식을 좀 사고 있고요. 3일 연속적으로 선물 매수를 해주고 있는데 규모가 이제 오늘까지 해가지고 대략 한 16,000계약 정도에 이르니까요. 상당히 많은 물량의 지금 이제 선물 매수가 들어오고 있죠. 여기에다가 이제 선물만 단순히 매수한다면 얘기가 좀 또 의미가 좀 퇴색되겠는데 최근에 이번 주 들어가지고 3거래일 연속적으로 외국인들은 콜옵션 쪽에 대한 매수량도 비교적 좀 많은 물량이 들어오고 있고 풋옵션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플레이가 좀 약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파생 쪽으로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이번 22 이벤트를 대비해가지고 주식을 많이 사는 쪽보다는 그러니까 변동성 확대를 노리고 파생 쪽에서의 위쪽으로 올라갈 때 수익이 날 수 있는 포지션을 다량 구축하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외국인들의 현재 이런 매매도 내일 있을 이벤트에 대한 기대감이 미리 선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분석되고 있는 상황을 좀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전체적으로 외국인들 합성 비율 쪽을 다시 한번 좀 놓고 그림을 좀 보시게 되면은 오늘 외국인들의 합성 비율은 최근에 그러니까 이번 주 들어가지고 월요일 날 수급이 급격히 호전된 이후에 계속 꾸준히 좋아지고 있죠. 지금 본다면 이렇게 꾸준히 좋아지는 적이 별로 없을 정도로 이번 주 들어서의 외국인들의 수급은 파생을 중심으로 해서 합성 포지션 쪽은 상당히 양호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걸 우리가 뭐 투기적 전략이라고 얘기하는데 상당히 공격적인 포지션 구축이 현재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기관이 오히려 코스닥에서 투기적인 전략 세우는 것 같아요. 거의 뭐 승부를 내자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나쁘지 않죠. 우리 뭐 개인 투자분들이 코스닥에 관심이 많으시니까요. 뭐 그쪽으로다가 증시가 올라가는 것도 뭐 어느 쪽이라도 올라가면 반가운 일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술적 분석해 보도록 하죠. 예, 오늘 증시는 저 외국인들 쪽의 움직임, 아까 뭐 얘기했다시피 움직임이 나오고는 있는데 글쎄 좀 잔뜩 그렇게 좀 거래소 같은 경우는 좀 웅크린 자세 이런 모양새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떤 움직임을 나타내는지를 좀 살펴본다면요. 지금 이제 거래소 종합주가지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제도 잠깐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 역헤드앤 숄더의 모양이 지금 만들어지고는 있는데 문제는 이게 완전한 패턴이 구성이 되려면은 직전 고점을 좀 돌파를 해줘야 되는데 그 구간이 대략 한 1920포인트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오늘 증시가 뭐 아침에 1920포인트 돌파 시도를 보였습니다만 돌파를 못했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 구간을 넘어가게 되면 좀 중기적 바닥 가능성, 이 아래쪽에서의 역헤드앤 숄더의 모양새가 만들어지면서 중기적인 바닥의 그 기술적 모형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겠고요. 이럴 경우에 다음 목표 지수권역은 뭐 이전에 작년도 연말에 만들었던 고점이었던 1980에서 2000포인트 사이 이 정도까지의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우리가 현재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쪽에서는 1920포인트 돌파가 거래소 쪽에서도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이쪽도 역시 그러니까 초읽게 들어갔다 이렇게 현재 분석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은 어제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상단에 이 밴드의 상단을 다시 돌파를 했고 이럴 경우에는 이제 상승 확장성 모양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했는데 현재 놓고 본다면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 다음 저항 지수권역은 대략 한 600포인트 전후권 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는 이 자리가 가급적 이탈이 안 돼야 되겠죠. 그래서 580포인트 정도는 좀 타이트하게 지지선을 구축하고서 투자 전략을 좀 구성하시는 게 맞을 거라고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쪽 시장, 그러니까 양쪽 시장이 보게 되면 오늘 코스닥 쪽의 움직임이 더 활발하고 거래소는 좀 상승을 준비하는 예비 과정 정도 이런 정도의 성격을 오늘 기술적 분석상에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예, 수급이 개선되는 종목들은요? 자, 오늘도 이제 수급이 개선되는 종목을 좀 꼽아왔는데요. 일단 전체적으로 놓고 본다면은 별로 종목들이 이렇게 요즘에 많이 눈에 띄진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신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엔 좀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이제 그 LG생명과학을 계속 요즘에 올라오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뭐 지난주부터 계속 언급이 되고 있는 종목이죠. 어제 잠깐 뭐 눌림목을 받았었던 LG생명과학 오늘 다시 강세를 보이면서 강세가 확장되고 있고 여전히 수급이 좋습니다. 요즘 광동제약이 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광동제약의 수급이 개선되고 있는 거에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이 환경 관련주죠. KC그린홀딩스의 수급도 최근 개선되는 움직임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이번 주 들어서는 골프존이 지금 수급 개선주로 자주 검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외에 오늘 좀 새로이 등장한 종목은 대한약품, 그다음에 한국정보통신 등이 오늘 눈에 띄는 종목입니다. 어제는 제가 이제 이번 주에 그러니까 월요일 날은 이제 항공우주 뭐 이 종목도 주가 움직임이 좋았고요. 또 어제 그 사조회표 이 종목 말씀했는데 오늘 좀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금일도 관심주는 좀 중용주 쪽에서 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벽산 주가 움직임이 이제 오늘 그 단기적인 조정 이후에 다시 좀 확산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에 의정부 화재로 인해 가지고 이제 외부 단열재를 이제 의무화시킬 가능성에 대한 부분에 대한 수혜의 가능성과 더불어서 뭐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건설 경기 부양책에 대한 이 건자재주의 전반적인 주가 움직임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2위 그 벽산 같은 경우는 뭐 수급 동향을 보시면 알겠지만 기관이 계속 꾸준하게 매수를 해주면서 그 지분량을 늘려가고 있다 보니까 기관 수급 호전주로 분류되면서 금일 마감 쪽에서 한번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